안녕하세요. 6월 3주차 정상으로 돌아온 JJ입니다. 저번 한 주는 예산에 맞게 써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보낸 한 주였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다이나믹한 한 주였다고도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댓글이 달린 영상을 실수로 지워 먹었습니다.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 속상했지만 이런 실수는 초반에 얼른 밥이 다 됐네요. 지금 밥을 하고 있어서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처음 달린 댓글이 있는 동영상을 지워가지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초반에 미리미리 한 번씩 해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실수는 다시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실수해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예산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주 예산이 15만 원이었어요. 평일 간식비는 3,000원씩이어서 15,000원이었고 주말 간식은 5,000원씩, 식재료비는 9만원, 9,000원이라고 적어놨네요. 생필품은 35,000원, 이렇게 해서 총 15만원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과연 제가 잘 보냈을까요? 이번에도 과연 성공을 했을까? 예산 내에 썼을까? 아니면 오버를 해서 썼을까? 제가 다른 현생 분들하고 조금 많이 결이 다르죠. 너무 우당탕탕 찍고 예산 내에서 쓰지도 못하고 커가는 과정? 발전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기록도 공유해보고 제 자신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인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없고, 화요일에도 없고, 수요일 없고, 목요일 없고, 금요일 없고, 토요일에 얼마가 남았을까요? 짜잔, 1,000원. 정말 기쁜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비를 지출을 해주었어요. 1,000원이 드디어 남았습니다. 15만 원에서, 그러니까 14만 9천 원 정도를 썼다는 얘기인 거죠. 드디어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굿소비를 했다. 첫 목표 달성을 했다. 축하해주세요. 밥솥이 정말 다 됐습니다.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엄청 뿌듯합니다. 지난주에 이마트에서, 저는 주로 이마트랑 쿠팡에서 장을 봐요. 이마트에 제품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받고 간식도 먹고 일주일에 장을 한 2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한 번, 한 금요일쯤에 중간에 한 번. 금요일은 소비를 안 했네요. 네, 일단 비워줬습니다. 이건 예산이고, 월화수에만 돈을 썼나? 지출한 기록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번 주에 신라면 툼바라고 아세요? 제가 이 컵라면에 빠졌답니다. 그 아웃백에서 파는 투움바 파스타 아시죠? 거기에 이제 신라면을 이제 섞은 건데,
완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라면에 투움바 재료를 넣어가지고 직접 해먹는 그런 정보들이 많았는데 농심에서 실제로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름에 특히 밥하기도 싫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맛, MSG, 짜고 매콤하고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한 달에 쌀을 얼마큼 먹는지 알게 되었어요. 3인 가족이 한 9에서 한 10kg 정도 먹는 것 같아요. 10kg까지는 안 먹는 것 같은데 한 9kg? 그래서 이제 매달 10kg 정도의 쌀을 지출하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서야 알았냐며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살림살이를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있냐며 주부 10년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둘만 보냈을 때는 밥을 집에서 잘 안 해먹고 거의 간단한 밀키트나 사서 먹거나 외식을 많이 하고 간단하게 먹고 뭐 아침을 안 먹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초반에는 이유식 먹고 뭐 분유 먹고 우유 먹고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제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동안 10kg의 이제 쌀을 먹게 된 걸 알게 됐으니까 유지를 하면 되죠. 이제 아이가 자랄수록 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서 먹게 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의 새로운 발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죠. 그러면 가계부를 살펴보고 기록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번에 1,000원이라도 남아서 제가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월요일에는 4, 3, 2 맞나? 다시 0,069 28,930 네. 식재료에는 122,343원이 안 보이네요. 소비가 되었고 외식비 편의점에서 컵라면하고 김밥을 조금 구매를 했어요. 4,300원. 그리고 이번 주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밤에 치킨하고 맥주를 먹었답니다. 이거는 포함시켜주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희 집이 개인적으로 전기레인지, 인덕션 같은 전기레인지를 쓰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스레인지로 교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예비비로 저녁에 외식을 했습니다. 이건 예비비로 빼주도록 할게요.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저희 집이 캠핑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가스버너로 지금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네, 빨리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정수기 자리에 가스 배관?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에 다시 예약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밥다운 밥을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생필품을 구매를 했고 꾸민비는 안 썼고 건강비도 없었고 자동차비도 없었고 문화교육 없었고 경조사에 이번에 부모님 생신 20만원에 자동차세 이렇게 나가서 이것도 기타 비용 다른 영고정비로 빼주겠습니다. 생활비에서는 안 쓴 걸로 해줄게요.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세 제가 지난주에 예산 잡을 때 적었는데
이게 원래는 한 번에 월 1월 달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에 내면은 한 10% 정도 할인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한 번에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1, 2, 3월 달에 연말정산도 있고 그리고 보험, 자동차 보험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돈이 나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10%의 할인을 알고 있었지만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열심히 모아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댓글에 이런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깨알 꿀팁들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료품비에 122,343, 외식비는 4,300원, 쿠팡에서 생필품 22,190원, 여기는 없었고 연고정비원에 32,500원, 20만원, 자동차세 243,3,160원, 연고정비에 475,660원, 예비비에 34,000원 이렇게 소비를 했고 이번 주 총 지출은 148,833원. 오, 원래 1,000원보다 더 한 얼마냐? 15만원? 마이너스 1,167원이 남아야 되는데 제가 동전은 반올림하거나 내림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1,000원만 남아있었어요. 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깨알 같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1,167원이라는 소중한 돈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번 6월달까지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안 한 게 있었네요. 제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번에는 색칠하는 시간. 색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이어리 여기 하나에 다 몰아넣었어요. 가죽 다이어리는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깝고 비싼 다이어리를 그냥 주간 바인더로 쓰기에는 아까워서 제 개인 용도로 쓰려고 다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네. 아까 전에 이것도 같이 해야겠지요. 근데 이 1,000원 남은 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달 예산으로 넣어줘야 될지.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3주에 남은 거 여기에다가 처음으로 남은 금액이네요. 색칠 공부 시간. 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바로 옆에 있어서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노란색 펜 필요했을까? 노란색 그린펜이 안 되네? 알겠어. 너무 정신이 없어. 언제쯤 저도 편안하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식재료비 12,343원이니까 122,00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두 칸 여기까지. 네.
제가 겨울옷 세탁을 5월달에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옷이 패딩 2벌이 망가진 거예요. 겨울 구스 패딩 2벌이었는데 가슴 부분에 표현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긁힌 느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약간 늘어나거나 약간 긁힌 느낌이 이렇게 샥 하고 그 부분만.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작년에 남편 옷이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옷을 받자마자 확인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 겨울에 다시 입을 때 꺼내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탁소에 얘기 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죠. 저는 또 그렇게 막 정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막무가내로 막 따지고 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속상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한테 좀 관리도 잘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겨우 맡길 때 똑같은 브랜드에서 산 제 옷도 맡기면서 살짝 걱정되기는 했어요. 혹시 세탁소에서 그러면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유심히 보고 맡겼는데 제 옷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망가진 거예요, 옷이. 그래서 바로 이제 세탁소에 얘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 세탁소가 아니고 심지어 대형 체인점 세탁소예요. 이름은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분도 뭐 점주님이시니까 체인점이니까 뭐 그분도 그분 잘못은 아니긴 하죠. 맡긴 거니까 그분도. 근데 너무 손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응대를 안 해주시고 너무 보호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그랬으면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냐? 왜 말을 안 했냐? 그리고 이거 자동차 벨트에 긁힌 거 아니냐? 아니면 가방으로 매서 같은 방향이니까 가방으로 그런 거 아니냐? 계속 저의 부주의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남편 옷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비슷한 모양의 그 스크래치 자국, 심지어 물빨래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다른 패딩도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패딩들은 멀쩡하고 왜 이 똑같은 옷의 브랜드, 심지어 저는 가방도 잘 메고 다니지도 않고 남편도 같은 방향으로 가방을 메고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하고 심지어 그걸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올라가고 흥분되고 고조되고. 심지어 옆에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가 조금 무서웠을 거예요. 저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 소비자 민원을 그럼 넣으시라고. 근데 그 옷이 제가 처음으로 사서 겨울에 입고 처음 맡긴 거예요, 옷을. 남편은 그러니까 2번 입은 거죠. 시즌 2번을 입고 옷이 더 망가졌어요, 그때 맡기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6월달이잖아요. 아무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 아르바이트생이 계신 것 같고 점주님은 안 계셔가지고 연락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연락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오픈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전화를 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핑계를 좀 정말.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으셨지? 막 하면서 혼잣말을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거죠. 전화를 그냥 안 했다고 해주시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핑계를 대시고. 아무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민원이, 그런 소비자 민원 접수가 취합이 되는 상태, 아직 다른 곳에서도 많다고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대형 체인점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으면 도대체 어떻게 소비자가 믿고 맡기는 건지 정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다른 세탁소 지금 뚫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래서 여기 다른 민원 넣은 거 네이버로 검색해보니까 꽤 있는 거예요. 비싼 옷 같은 경우도 스크래치 막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탁소 맡기기 전에 꼭 비싼 옷 같은 경우는 꼭 사진도 찍어놓고 뭐 솔직히 사진을 찍는다는 게 어디가 망가질 줄 알고 찍을 건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 부위 같은 거 목 부위라든지 뭐 망가지기 쉬운 부분을 사진은 꼭 찍어놓고 미리 세탁소 맡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몇 개 맡겼는지도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게 실수로 없어지는 경우는 못 봤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사진 찍고 몇 개인지도 사진 찍고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하고 저처럼 지금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예방을 하시는 차원에서 꼭 사진 찍어 놓으세요. 네. 아, 정말 뭐 엄청 비싼 옷은 아니지만 겨울옷이 다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가잖아요. 아무튼 속상한 거는 제 마음속으로 넣어두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비는 4,300원이었어요. 이게 자꾸 반사되네. 4,300원. 1, 2, 3, 4 1, 2 여기 4칸. 4칸 색칠해줄게요. 300원은 버림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반사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불을 켰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초록색으로 22,190원이니까 22,000원. 22,000원이니까 2칸 하고 여기 2칸 2,000원. 아이고. 2칸을 깔끔하게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끝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왜 2,000원이 남지? 올림 반올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칸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제 거의 20만원 20만원에 거의 1,000원 20만 1,000원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주까지 정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